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오늘 저희가 배울 거는 32비트 아키텍처의 레지스터입니다. 네, 64비트도 있는데 그거는 안 다룰 거고요. 초보자가 하기에는 32비트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32비트 아키텍처 레지스터고요. 먼저 레지스터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레지스터란 이제 써볼게요. CPU 레지스터란 네, 레지스터란 이제 CPU 내부에 있는 저장 공간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CPU 내부에 있기 때문에 연산이 데이터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CPU 내부에 있기에 데이터 연산 속도가 매우 빠름.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레지스터가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우리가 컴퓨터에 램하고 하드디스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하드웨어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 하드디스크처럼 저장 공간입니다. 램도 저장 공간인 것처럼. 근데 이 CPU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긴 한데 엄청 빠릅니다. 단점은 그 대신 용량이 별로 없습니다. 용량이 별로 없는 게 단점인데 여튼 CPU 내부에 있는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램 같은 거. 그래서 처음에 이해할 때는 레지스터가 곧 변수다 이렇게 처음에 이해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를 할 건데 원래는 이제 레지스터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 32비트 아키텍처에서 레지스터 종류는 엄청 많은데 여기서 다룰 거는 이제 BPER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막 약자인데 네, 뭐 베이직 프로그램 어쩌고저쩌고 레지스터인데 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레지스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범용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에 그 속해 있는 레지스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용 레지스터가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범용 레지스터가 이제 영어로 적어볼게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범용 레지스터가 영어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찾아보죠. 레지스터 영어로. 네. 여기 있네요. 네. 제너럴 레지스터. 네. 제너럴 레지스터.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면은 이상하게 나오네요. 네. General Register. 네, 제너럴 레지스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너럴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 범용 레지스터에 대해서 배울 건데 말 그대로 일반적인 레지스터인 거예요. 제너럴, 그죠? 이 레지스터는 뭐냐면 아까 그 맨 처음에 배웠던 거 이제 32비트 아키텍처 레지스터는 그 레지스터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배울 거 아까 얘기했죠. BPER 그거. 네, 그거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거에 얘가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범용 레지스터인데 이 범용 레지스터는 막 쓰는 레지스터라고 이름 그대로 네, 막 쓰는 레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적어 볼게요. 막 쓰는 레지스터다 라고 생각하면 편함. 좋음. 맨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 이제 크기가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죠. 32비트 아키텍처라고 했죠. 그죠? 32비트 아키텍처라 32비트입니다. 32비트는 4바이트죠. 그죠? 4바이트이기 때문에 레지스터 크기가 4바이트입니다. 네, 레지스터의 크기가 4바이트입니다. 이건 그냥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범용 레지스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범용 레지스터의 종류. REG가 레지스터의 줄임말입니다. REG 사이즈 4바이트.
봅시다. 범용 레지스터의 종류. 범용 레지스터의 종류는 꽤 많습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찾으면서 해도 됩니다. 네, 이게 변수라 그랬죠 제가 아까. 그래서 EAX, EBX, 네, EBX, ECX, ABCD입니다. ECX, EDX, 그죠? EDX. 그다음에 분류를 해보면은 EBX, EBP, 그다음에 ESP, ESI, 그다음에 EDI, 그다음에 ESP, 그다음에 EIP,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EAX, EBX, ECX, EDX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 이게 변수예요. 변수. 여기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16진수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다 똑같이 집어넣어요. 16진수를 전부 다 똑같이 집어넣는데 사용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대표적인 용도가 있는데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이 위에 4개의 레지스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 네. 이 위에 4개의 레지스터는 이제 산술 이제 더하기 뺄셈 나눗셈 곱하기 이외에 막 여러 가지 산술이 있거든요. 명령어. 이제 그 어셈블리어 명령어. 산술 명령어에서 상수나 이제 변수 값이 저장되는 용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목적 용도란 소리예요. 이게 막 특별한 용도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EAX는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 많이 쓰거든요. 결과값을 네, 저장하거나 아니면 오퍼랜드를 축적. 네, 오퍼랜드가 뭐였죠? 오퍼랜드 피연산자죠, 그죠? 네, 오퍼랜드 보면은 피연산자. 네, 피연산자가 뭐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셈블리 기초인데 오퍼랜드는 수학에서 연산 좀 어렵게 나오네요. 어셈블리어를 보죠. 어셈블리어는 네, 여기 있네요. 처리될 데이터. 네, 그러니까 XY인 거예요. XY 보이죠 여기 그림. 네, 오퍼랜드 미지수. 그러니까 XY. 그래서 막 저희가 그거 하잖아요, 그죠? X 플러스 Y는 Z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게 X하고 Y가 오퍼랜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값을 저장하거나 저렇게 연산하기 전에 저런 것들을 저장한다, 오퍼랜드를 축적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EAX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EAX 이거 두 개는 좀 중요합니다. EAX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while문을 쓰잖아요. while문이나 for문, 즉 반복문을 사용할 때 이제 EAX에다가 ECX에다가 루프 카운트라는 걸 줍니다. 루프 카운트를 줘서 루프가 한 턴 돌 때마다 -1씩 감소하는데 이것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넘기어도 돼요. 네. 대신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좋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4개는 거의 막 쓰는 용도인데 특별하게 쓰이는 게 이거 2개 정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 변수입니다. 변수. 네. 그리고 EBP 이거 나머지는 일단은 EIP는 좀 분류해 놓을게요. 네, 나머지 4개는 이제 어떤 걸 하냐. 위에 4개의 레지스터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로 사용.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트로 사용한다는 건데, 저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게 ESP하고 EBP입니다. ESP하고 EBP가 중요하고, 이거 2개는 그냥 메모리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거 2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서 스택을 배울 건데, 스택을 배울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설명을 그렇게 대충 할게요.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거니까. 네, 이거 보면은 ESP 값을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택이 뭔지 몰라도 돼요. 이따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스택 메모리 주소를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위 4개의 주소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입니다.
레지스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뭐였더라? 이 스택에 대해서 이따가 배울 건데 나중에 배울 건데 이 스택에 대해서 배울 때 ESP하고 EBP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IP는 제가 전에 올렸던 치트 엔진 영상에서도 올렸는데 이제 EIP가 뭐냐면요. EIP가 뭐냐면 CPU가 처리할 명령어 주소입니다. 네, CPU가 처리할 명령어 주소. 이게 뭔 소리냐면 CPU가 예를 들어서 여기 EIP 값이 자 봅시다. 0x123이라고 해볼게요. 이 0x123이 가리키는 주소가 예를 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move eax, 1이라고 하면요. 이게 뭔 소리냐면 move 옮겨라, 데이터를 옮겨라 1이라는 값을, 그러니까 이게 16진수 1인 거예요. 16진수 헥스. 네, 헥스입니다. 10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6진수 1을 EAX에다가 옮겨라, 그러니까 값을 넣어라라는 소리죠.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0x123인 거예요. 그죠? 근데 EIP에다 0x123을 넣잖아요. 0x123을 넣으면은 다음 명령어가 실행될 때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치트 엔진 영상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 제가 보면은 치트 엔진 흐름 제어 이게 있거든요. 네, 치트 엔진 흐름 제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는 이론 수업이라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론은 실습보단 지루하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바이트 수입니다. 바이트 수입니다. 바이트 수. 자, 봅시다. 일단 EAX 제가 아까 얘기했죠. 레지스터 사이즈는 4바이트라고. 그럼 EAX가 몇 바이트죠?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그쵸? 4바이트입니다. 그런데 AX는 4바이트의 절반입니다. 이게 AX 뒤에 이 뒤를 따와서 절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EAX가 4바이트고 EAX를 분해했을 때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AX가 2바이트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약간 예측해 볼 수 있죠. 그죠? AH는 1바이트고요. AL은 1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1바이트, 총 더해서 4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봅시다. 근데 여기 보면 이거 두 개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하이고요. 하이. 네, 이게 하이고요. 하이고 이게 하이고. 네, 이게 로우입니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하이고 로우냐, 이게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 그런 게 있어요. 글자 수가 4개 해가지고 앞부분을 하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로우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래서 보면은 다시 이 바이트 수는 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나머지 이제 이것도 다 똑같아요.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은 EBX, 그럼 BX는 BX는 2바이트, 그다음에 BL은 1바이트, BH는 1바이트,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일단 플래그 레지스터에 대해서 또 배워볼 건데 이 플래그 레지스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플래그 레지스터는 이제 네, 뭐냐면 플래그 레지스터가 왜 중요하냐부터 알아볼게요. 배워야 되는 이유. 네, 이거는 배워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분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플래그 레지스터도 비슷한데 플래그 레지스터는 뭐냐면요, 명령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명령어의 실행 여부. 명령어가 실행되기 위한 조건이 이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래그 레지스터가 뭐 어떠한 값이 들어가져 있는데 그 값이 모으면 이렇게 되고 어떤 값이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마디로 명령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플래그 레지스터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플래그 레지스터란 일단은 이게 뭘까요? 자, 명령 수행에 따라 true, 네, true는 1이죠. 네, 이진수로 바꾸면은 전기가 통하면 1이고 전기가 안 통하면 0이기 때문에 false는 당연히 0이겠죠. 네, false는 0. 네, 이렇게 되고요. 로 세팅되며 명령 수행에 따라 세팅되며 32개의 개수가 있다. 근데 32개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3개입니다. 3개. 네, 초반에는 3개예요. 초반에는 3개이기 때문에 3개만 잘 이해해도 분석하는데 크게 막 불필요한 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초급 단계는 3개만 보면 됩니다. 네, 그 3개가 뭐냐? JF, 일단 이거 줄임말이거든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JF, ZF, 그 다음에 OF, 그 다음에 CF인데,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제로 플래그라는 게 있습니다. 제로 플래그는 뭐 그냥 바로 직역을 하자면, 0 깃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깃발.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연산 명령 후에 결과값이 0이 되면 제로 플래그가 1로 true로 1로 세팅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move EAX 빼기 서브로 해볼게요. 서브가 이제 서브트랙션이라 그래서 빼기죠. EAX, EBX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위에 명령에서는 move EAX에다가 1을 넣고요. move EB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니다, 마이너스 1 말고 1을 넣어야죠. 그죠? 1을 넣어야죠. 서브가 빼기니까. 네. 그럼 move EAX 1을 하면은 1에다가 EAX를 넣고, 그죠? B에다가 EAX를 넣죠. 그죠? 근데 1 빼기 1을 하니까 0이 됩니다. 0이. 결과값이 0이 돼요. 레저트가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로 플래그가 이제 옆에 있어요. 옆에 레지스터 이렇게 보는 창이 있는데, 레지스터 보는 창 옆에 이런 식으로 제로 플래그가 1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연산 명령 후에 결과값이 0이 되면 제로 플래그가 1로 세팅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나중에 컴페어라고 있어요. 컴페어가 뭐냐면 if문인데, 분기문인데, 컴페어도 제로 플래그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CMP도 제로 플래그와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OF는 대충 예상을 해보세요. OF가 뭘까요? OF는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플래그입니다. 오버플로우는 뭔지 아시나요? 오버플로우가? 네, 오버플로우가 뭐냐면, 과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오버플로우. 네, 그래서 이상하게 나오는데, 오버플로우란 이렇게 딱 치면은 보이죠? 사전적 의미는 넘쳐 흐르다, 범람하다라는 등의 뜻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네, 메모리가 넘쳐 흐르는 거죠. 100바이트 메모리 안에 150바이트를 넣으려고 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된다. 그니까 이 오버플로우란 뭐냐면, 네, 부호가 있는 수, 네, 부호가 있는 수, 이게 영어로 이제 네, 사인드 이제 숫자를 의미하는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 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부호가 있는 수가 오버플로우 발생했을 때 1도 세팅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most 약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게 이제 변경되었을 때 1로 세팅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찾아봅시다. 이게 뭔지 찾아보면은 지금 별로 안 중요한데,
네, 이게 최상위 비트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 배울 거고, 부호가 있는 수가 중요합니다. 부호가 있는 수가 뭐냐면 말 그대로 마이너스입니다. 보면은 부호가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 40처럼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뒤에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호가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 40처럼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부호가 있는 수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1로 세팅된다.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플로우 말고 이제 여기 보면은 CF가 있죠. CF는 뭐냐면 캐리 플래그라고 하는 겁니다. 캐리 플래그. 캐리 플래그는 뭐냐면요. 캐리가 약간 보관 돌봐주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돌봐주다. 캐리. 그죠? 캐리. 네, 그쵸? 이상하게 나오네. 캐리가 있는데 그죠? 캐리가 왜 안 나오지? 캐리가 나와야 되는데 캐리 이상하게 나오네요. 캐리의 뜻, 캐리의 뜻, 캐리 검색을 해보면 다른 의미가 없나요? 네, 여튼 캐리 영어로 나르다. 네, 여기 있네요. 나르다라는 뜻입니다. 그 나르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봐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부호가 이제 이거 오버플로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가 아까 있어야 됐잖아요. 그죠? 부호가 있어야 됐었는데 얘는 이제 부호가 없는 이제 unsign이라고 합니다. unsign. 네. unsign. 그 unsign의 인티저, unsign 인티저라고 하고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1로 세팅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CF와 OF가 헷갈립니다. 헷갈린다. 네, 맨 처음에 헷갈리는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네, 조바심 갖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자면 범용 레지스터는 32비트 아키텍처의 레지스터에 포함되고요. 막 쓰는 레지스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사이즈는 4바이트고 이런 식으로 종류가 쭉 있고요. 특별히 알아야 될 건 요거 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넘기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플래그 레지스터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3개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거 2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누구나 어렵다 이거는. 네, 처음에는 이런 게 막 헷갈릴 거예요. 부호가 있고 부호가 없고, 막 부호 있는 게 뭐고 부호 없는 게 뭐고, 그죠? 그런 게 헷갈릴 텐데 처음엔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